지금 저희 텔레콤이 아시다시피 한 27년 동안 텔레콤이라는 이름을 이제 유지를 하다가 네. 이제 조금 젊은 층이라든가 네.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룹 약간 그 기업 이미지를 조금 무거운 이미지를 보여가지고 좀 그 젊은 층을 이제 타겟으로 한 어떤 그 이미지 완화를 시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이제 음악이라든가 인터테인먼트 쪽으로 지금 저희 쪽이 그 시장을 이제 누리는 시장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론치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고 그 이제 음악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래서 뭐 이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등록돼 있는 그걸 이제 무료로 저희 이제 플랜 있는 걸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 이미지를 젊은 이미지로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 개선 방향을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좀 더 걔네들이 그 젊은 층 무엇을 원하냐는 니즈를 파악해보니까 역시 엔터테인먼트더라. 그렇죠. 그걸 강화하면서 회사 이미지, 회사 명까지 바꾸는 그런 대대적인 CI, 그걸 정확히 CI라고 하는데 CI 작업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텔레콤이라는 브랜드 밸류 자체가 이제 작은 건 아니거든요. 브랜드에서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옮긴다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아까 저 옆에 있는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작년 말로 테스트라를 그 보다폰에서 다 합병이 있어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넉넉고 있다가 텔레콤이라는 이 회사가 뉴질랜드를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뺏기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위 기업에 대한 통신 산업에 대한 1위 기업에 대한 지위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됐고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이건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무겁나요? 무거운 얘기인 것 같고요.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저희가 인터넷 마켓 시어는 제일 커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고, 네네. 그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문제라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법적으로 그 옵셉이라고 그 레귤레이션 바뀌면서 이제 코러스하고 이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통신회사 이 어떤 주력 상품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예. 그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통신 뭐 그 핸드폰 셀 사이트 같은 경우야 뭐 저희가 있지만 이제 뉴질랜드 컵바 케이블 같은 경우 네네. 그 이제 코러스에서 이제 사실은 오너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바뀌어야겠죠 저희도. 당연히. 코러스 자체를 다 텔레콤 산하로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코러스랑 텔레콤은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인데 그렇죠. 철저히 다른 회사인데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에 코러스 부분이 언급이 되어서 원래는 코러스가 텔레콤이랑 원래 하나였죠 따지고 보면. 네네. 그죠? 이제 떨어져 하청 기업으로 전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어디가요? 코러스가 아니죠. 제 생각에 거꾸로죠. 네. 거꾸로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거를 조금 거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코러스랑 텔레콤이랑 이제 예전에 텔레콤이 이제 모노폴리라고 그러죠. 네네. 이 뉴질랜드 내부 인프라스트럭처 그 구리선 깔아놓은 거 네네. 그걸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네. 원래 그걸 텔레콤이 또 깔았고 원래 이 뉴질랜드 코스트에서 넘어오면서부터 네네.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이제 법적으로 이게 레귤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텔레콤이 이제 너무 모노폴리를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뗀 거죠. 사실은 그건 한국말로 하면 독과점 방지 그죠, 독과점을 뗀 거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넷 라인 같은 경우 다른 이제 작은 ISP들이라든가 뭐 보다폰이라든가 뭐 여러 회사에서 이제 가져갈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코러스가 홀세일인 적이죠. 브로드밴드하고 뭐 USB 생각하시면 코러스가 홀세일이고 저희가 리테일이죠. 네, 거꾸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통신에 대해서 사업자가 그런 보다폰하고 이제 양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스파크가 이제 보다폰하고 보면 앞으로 이제 투자되는 규모도 있을 테고 그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더 집중이 되는지 혹시 유무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미디어 릴리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선 브랜딩 바꾼 데좀 들었고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제나이라고 있고
커넥트 있고 뭐 리테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스파크라는 이제 어떤 코어 브랜드를 딱 가지고 그 전체를 좀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텔레코뮤니케이션도 물론 있지만 이제 조금 선진 ICT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이제 IT 솔루션, 벤처 이쪽으로 약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이제 시각에서 보기에는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 일본 등지를 해서 싱가포르 등지를 해서 아무래도 이 통신 환경이 훨씬 더 좋단 말입니다. 좋고 나쁘고 굳이 따지자면 뉴질랜드의 통신 환경이 뭐 굳이 순을 매긴다라면 탑에 뭐 1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는 부분이 지금 이것처럼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소프트적인 면이고 인프라적인 면은 하드면인데 그런 하드면에 대한 그 투자라든가 개선 방향, 의지 등이 사실은 더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하드가 잡혀야 소프트가 잡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한국이랑 여기랑 이제 인프라만 따로 떼고 얘기를 하면 환경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왜냐면 다르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구 밀집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질랜드가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밀집도 그리고 그렇죠. 하고 그리고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어마어마한 투자고 소프트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제가 뭐 말할 건 아니지만 그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또 아시다시피 뉴질랜드 컨텐츠 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크지 않고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아이솔레이트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또 거꾸로 또 뉴질랜드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앞으로도 이런 이 행보가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 그렇죠. 네. 25일 날 이제 이틀 전인데 그 스페인에서 그 MWC 모바일 월드 코퍼레이션이 오픈되면서 언팩이 됐단 말이에요, 삼성이. 거기 많은 기업들이 그 오픈한 건 내용 보면 450메가바이트 퍼 세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롱텀 에볼루션이 세계적으로 보면 모바일 시장에서는 대세로 가고 있고 그거를 좀 더 얼마나 더 누가 더 나은 기술력으로 빠르게 더 가느냐가 뭐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로서 뭐 혹은 기업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아까 이 제이슨 씨가 아니 저기 아까 제이슨 씨가 아까 그 아나운서 하기를 아나운서 할 때 그 언급 그 4G에 대한 거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LTE에 대한 롱텀 에볼루션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됐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제 사견인데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여유가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진입에 대한 롱텀 에볼루션에 대한 진입 자체를 아직도 안 간 거 보면 환경이 지금 맞는 방향으로 행보를 뉴질랜드 통신시장에 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왜냐면 오늘 같은 행사에서 분명히 그 부분이 우리 회사의 비전이요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오픈하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비전도 있습니다. 뭐 이게 같이 언급됐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선 오늘 목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저희 쪽에서 아직 네트워크 관련된 거는 저희 4G 런치 할 때 다 이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뚜렷하게 스포티파이 위주로 이제 런치한 거기 때문에 좀 그걸 언급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셔도 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 그러니까 소비자들 디만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좀 앞서 나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LTE라는 단어 자체는 길의 눈 자체가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게 좀 높아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써보셨나요? 저희 거 상품이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4G를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4G가 3G하고 차이에서 얼마나 느끼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 대답은 사용자로서 잘 모르겠다가 제 대답입니다. 텔레콤 거 쓰세요? 아니면 텔레콤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텔레콤 라인. 네. 정확히는 메가텔을 씁니다. 메가텔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요? 네네. 4G 뜹니까?
포지 뜹니다. 포지 뜨고 잘 안 뜹니다. 그냥 쓰레기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지가 제가 알기로는 틀려요, 확실히. 그냥 못 느낀다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네, 그건 한번 보셔야 될 것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용자로서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던 데 그건 다른 문제, 다른 환경으로 그건 인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못 있습니다. 느끼고 예를 들어 있을 저 텐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걸로는 저희 집 인터넷보다 몇 배나 빠르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텔레콤 지금 서비스 릴라이빌리티 관련돼서는 텔레콤을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폰 입장은 다르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죠. 보다폰 그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한 며칠 전에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그분이 강조하시기를 이제 텔레콤이 아무리 스파크를 바꿔봐야 그거고 아무래도 그런 갖고 있는 이게 더 많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자금을 포함해서 훨씬 더 많으니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 뭐 이제 뺏긴 시장에 대한 뭐 다시 재 반격으로 난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외국 분들하고도 그렇고 동양인 분들하고도 일한 지가 지금 거의 7년 정도 됐는데 제 답변은 되게 간단합니다. 텔레콤만큼 솔직한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마케팅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부분들과는 조금 제 생각에는 저희 쪽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항상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막상 들으실 수 있는 거하고 경험해 보시는 거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제 아시안 마켓 쪽에 저희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경험을 많이 아직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그 상품들이나 어떤 서비스를 많이 경험을 못 시켜드린 게 아닌가.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주제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이 됐는데요. 가장 정직한 기업, 뭐 텔레콤, 가장 다른 뭐랄까요, 뭐 다른 뭐 그 꼼수가 없는 그렇죠. 정직한 직구. 그리고 또 네. 하나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그 아시안 어떤 그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 막상 거꾸로 저희도 뭐 유로피언들을 보게 되면 뭐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문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독일이니 뭐 프랑스니 뭐 말로는 어떤 이미지로는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이민 역사 여기도 한 이제 붐 생긴 건 한 20년 남짓했고 그 뉴질랜드 분들이 또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고 호주, 미국 저도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분들만큼 좋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개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박물관도 된대요. 주말에 박물관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오클랜드 박물관 거기서 하는 얘기는 같아요. 알고 싶지만 약간 아직도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더 좀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또 거꾸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또 있고 또 그 뉴질랜드가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같습니다. 여기 뉴질랜드만큼 좋은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뉴질랜드를 또 잘 나타내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솔직하게 지금 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좀 오늘 주제하고 좀 조금 옆에 있는 얘기긴 한데 그 뉴질랜드를 그러니까 에이시안 마켓, 뭐 저희는 한인이니까 한인들이 좀 더 뉴질랜드를 더 정확하게 인지할, 더 알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이거니까. 네. 저도 뭐 1.5세대 이민자죠. 네네. 그 책임감을 느끼고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이 직원이 꽤 많아요. 한국, 중국 직원들 그 레이시오로 치면 또 한국 직원이 굉장히 크고 몇 분 정도 되세요, 한국 분은? 지금 거의 한 3, 40명 된다 보시면 돼요. 텔레콤에서 커스터머 서비스로 30명 정도의 직원이 3, 40명, 30명 넘죠. 규모. 넘고 뭐 저희 쪽에서 지금 뭐 오고 나간 숫자까지 생각하면 또 거꾸로 생각하시면 텔레콤에서 뭘 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좋은 또 어떤 이미지를 그 뉴질랜드 또 아시다시피 운전을 안 하고 여기서 태어나서 운전을 안 하면 뭐 사실 아이디도 없는 네네,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신용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만큼 또 사람 아니 뭐 다른 쪽 기업들에서 뭐 뽑는다 하면 그게 이제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원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제 그 신원 확인하는 부분에서 또 뭐 텔레콤 이름 들어갈 거 하면 좋잖아요. 아, 사실. 그럼요. 레퍼런스로 간단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많이 이제 오고 난 숫자 하면 꽤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직원이 몇 명 정도인데 아시안 유닛은 몇 명이 있으면 한국인 유닛이 3, 40명 이상? 아니죠. 한국인 유닛이라고 지금 현재 3팀이 있습니다. 그 동양인 팀이 3팀이 있고 이제 한국 팀이 따로 있고요. 중국 팀이 따로 있고 그 저 같은 경우 한국 중국 직원들 같이 바꾼 이게 약간 믹스된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팀이 있고 이 3, 40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30명은 그럼 아니고. 전체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텔레콤 전체 직원은 저도 지금 카운트가 조금 헷갈리는 게 예전에 있었던 숫자 재작년이었나 그때 나온 게 한 6천 됐었었나 근데 줄였어요 제가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게 6,000명 정도. 2년 전에 그 정도 됐었어요. 2년 전에 약 6,000명. 네. 5천 미만이겠죠.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네네네.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 아시안 마켓이 마켓을 따로 지금 죄송합니다. 제 질문을 정정했습니다. 몇 가지 언어를 지원하십니까? 중국어, 한국어, 네. 일본어 하시는 분도 예를 계셔서 들면, 가끔 하는데 예, 공식적으로 한국 중국어죠. 근데 중국어도 이제 2개 다 하죠. 예를 들면 ANZ하고 이제 ANZ 계신 분하고 인터뷰했을 때 200명 정도의 아시안 그 스피커들이 70개의 언어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거는 좀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디케이트드 센터가 있는 거 하고 그냥 직원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네, 다르지 네,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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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치면 저희가 굉장히 많겠죠. 네. 지원되는 언어도 뭐 어느 정도 다 커버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 중국어니까 큰 기업에서 이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꽤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역사 꽤 됐으니까. 그러면 신뢰가 한국인들이 없으니까. 한국 교민들이 텔레콤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전화할 때는 3, 40년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텔레콤. 네. 근데 아직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개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하여금 여기에 이제 젊은 분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뭐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럼요. 이제 잘 저희 쪽에서 소개를 해서 여기 이제 마켓하고 잘 좀 믹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마지막에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이 교민 교민 언론들은 사실 그 좀 명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희 저희가 뭐 몇 개의 잡지와 몇 개의 신문이 있지만 다 뭐 언론이라는 데가 결국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교민 언론의 텔레콤 광고를 본지는 사실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비단 제가 말씀드린 건 비단 그때만이 아니라 텔레콤에서 광고를 위해 아시안 마켓을 위한 광고비 측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이런 게 돼 있습니다라고 한국 언론에도 뭐 광고라든가 아니면 인터뷰 기사 등이 꾸준하게 접근이 되면 교민들 1세대 영어를 다 모르겠어 애들한테 도움 받아야 돼 이러지 않더라도 분명히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접근이 되고 야 이거 바뀌었는데 뭐니? 너 아빠한테 준 이게 전화기가 텔레콤이야? 이거 바뀐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사를 영문으로 되니 알 수 없는 이런 분들은 사실 한글로서 한국 언론에 그게 대대적으로 좀 나와주시고 지속적으로 나와주셔야 그게 텔레콤을 알리는 방법에 어떻게 보면 한국 마켓에서는 가장 나은 방법일 텐데요. 그 답변은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나중에 연락 주시면 내가 따로 네. 이유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뭐 잠깐